이렇게 매 순간순간을 녹취를 한다는 게 얼마나 피마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불안하거든. 원래 가지고 있던 공황이 그때 이제 극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슬럼프가 되게 세게 와서 와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난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무너졌다고?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신감이 너무 넘쳤던 사람이 그렇게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숨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숨기를 선택한 게 인천으로 가서 부모님이 사시는 집 근처에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아파트를 구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짱박혔어요. 2년 정도를 틀어박혀서 이 심리적인 부분도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고, 이 불안장애와 공황 증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제 상담센터도 가보고 뭐 명상원도 다니고 이렇게 유기농 재료들 해가지고 요리도 처음 막 좀 해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 그다음에 명상원, 심리상담, 그다음에 집에 와서 맛있는 거 해먹는 거, TV, 영화 보는 거, 이게 그냥 일과였어요. 그렇게 일과를 계속 반복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내 자기증명을 해내야만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내 일, 내가 사업가로서 받은 과업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들이 하는 자기 객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 하고 있는 원래 IT 분야에서의 지식 서비스가 됐던 B2B 서비스 솔루션 형태가 됐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굉장히 즐기고 재밌어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것도 누구랑 그냥 같이 하지 말고 직원도 뽑지 말고 오롯이 내 능력만으로 일어서 보자. 사실 이때도 뭐 돈이 없진 않았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근데 스타트업 창업가 치고는 어린 나이에 돈을 벌었다 보니까 상황은 괜찮았지만 멘탈이 견디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가 기운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해서 집이자 사무실, 아파트를 하나 구해놓고 거기서 이제 방 하나를 내 작업실로 세팅을 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를 막 발굴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곱창을 먹다가 둘 다 패션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들이 무신사에서 어떻게 하면 옷을 잘 팔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 무신사에서 옷을 잘 파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이 플랫폼 자체가 네이버이자 카카오인 거야. 여기서 대부분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최적화 시켜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길래 되게 재밌겠다. 무신사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브랜드들이 옷을 잘 팔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기능을 내가 만들고 내가 직접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이거를 만약에 프로그램까지 팔 수 있는 매각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이 과정을 내가 한 패턴을 거친다면 내가 완벽하게 기운이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집에 틀어박혀서 한 달 동안 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안에 그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무인사 분석 솔루션. 생각하면서, 기획안도 없어. 나 혼자 만드는데 무슨 기획안이 필요해. 내가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되잖아. 기획하면서 개발을 막 했어요. 혼자 만들어서 아웃풋이 딱 나왔어. 초반 단계여서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브랜드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위주였다. 뭐 예를 들면 무신사에서 어떤 제품이 갑자기 쫙 떠오르고 있는지, 그게 어떤 결인지, 그 본인들의 브랜드의 제품은 어느 정도의 조회수가 있고 여기서 구매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숫자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분석해 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디에 팔 수 있을까? 일단은 친구들이 하는 브랜드, 얘는 먼저 사용을 시켜보고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월 30만 원 정도를 과금을 내면서 이거를 쓰고 싶다는 거야. 친구여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브랜드들인데 나는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설문을 했는데 월 2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나는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 왜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패션 쪽은. 그렇다면 이 솔루션을 판매하자. 이걸 누가 살 수 있을까? 누가 살 수 있을까? 패션 그룹? 맞아요. 예진 PD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패션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패션 그룹. 그래서 솔루션 소개서, 서비스 소개서를 만들고 그 생각했던 회사의 주요 임원한테 메일을 보냈고 그렇게 만나게 됐고 이게 1개월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각을 결정하기까지. 근데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이 패턴 자체를 완성했다. 이의 성취감이 너무 컸어. 이렇게 한 패턴을 거치고 나니까 슬럼프가 아예 없어졌어요. 슬럼프도 없어지고 공황도 줄어들고, 내가 맨 몸뚱이 가지고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자기 증명을 해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들에 대한 책임은, 이런 경험도 있어야 내가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 책임은 책임대로 지되, 내가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A부터 Z까지를 한 패턴을 제대로 경험하고 생각한 대로 이거를 해냈잖아. 이렇게 하니까 자기 증명이 되면서 슬럼프도 없어진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회사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힘든 시기가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약간 마인드셋이나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서 얘기한 이 경험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 처음으로 돌아가서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 왜 웃죠? 사업을 하다 지쳤는데 또 다시 사업을 하는? 네. 와. 아니, 왜냐면 사업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아마 많은 퍼센테이지로 금전적인 이유나 뭔가 운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운영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내가 뭔가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부족한 느낌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부분이 어려운 것들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백투더 베이직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약간 명상하고도 조금 비슷해. 명상이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들이 날아간다. 현재 내 감각에 집중해라. 호흡에 집중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업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사업적인 행동, 본질,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슬럼프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스스로의 온전함을 찾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나 스스로 온전하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사업가로서 온전하다, 나는 전문가다 라고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내가 내 행동과 내 경험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 경험과 자신감은 주변에서 와, 너 잘한다 이래도 안 채워져 이거. 왜냐면 나 스스로 이미 나 스스로를 별로 괜찮은 사업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 정도 시점이 되면.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려면 이 본질적인 온전함이 꽉 차야 한다. 꽉 차면 남들이 오히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거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뤄냈는데 나는 다음 스텝을 나아갈 건데 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사업가분들, 창업가분들이 겪고 계시는 고충이나 이런 슬럼프가 오는 시기는 대부분 사실 금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돈의 흐름적인 부분이 사실 상당 부분인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뭔가 좀 세부적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뭔가 회사가 성장하는 길에 성장에 걸림돌이 생겼거나 성장이 막혔거나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모르거나 뭐 이런 막연함, 뭐 이유는 너무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그 분들에게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슬럼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방법은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 했던 초심, 그리고 그 사업가, 창업가가 일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그 즐거움과 초반의 느낌을 더더욱 집중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 회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이나 목적 자체는 처음에 창업을 하면서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운영을 계속 하다 보면 목적성을 잃어버리거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본질을 더더욱 신경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회사 자체가 어떤 부분을 해결하려고 회사를 만들었던 것인지, 또 나는 이 일을 창업가로서 어떤 과제를 받아서 어떤 과업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약간 창업가의 사명, 또 회사의 미래, 사명과도 좀 일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고 초반에 느꼈던, 초반에 생각했던 마음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문제는 이제 지난 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사실 이 마음 자체가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너무 힘드니까 당시에는. 근데 그 또한 지나가고, 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자양분이 돼서 내가 다음에는 동일한 실수를 겪지 않게끔 만드는 약간 원동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비 창업가 분들의 슬럼프는 내가 이제 사업을 막 만들려고 해.
근데 뭔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막 재밌고 와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부딪혀. 뭔가 이거를 지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판단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슬럼프가 오게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선배 창업가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이 예비 창업가 분들이 보면 초반에 세운 가설이나 아이템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실패라고 인정을 해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걸 계속 막 되지도 않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물고 뜯고 늘어지고 하다가 보면 리소스 더 들어가고 돈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템과 너무 동일시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안 되는 정확한 이유를 발견했다면 과감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아이템으로 다시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이 아이템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면서 초반에 생각했던 가설에만 너무 막 몰두하지 말고 그 외에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다른 기회 요소는 없는지, 혹은 이게 다른 시장에 적용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변화를 준다. 스타트업 용어로 보면 피보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보팅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이 막다른 길에 서 있고 또 이 사업의 성과로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발견됐다면 과감하게 피보팅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뭐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분은 또 이제 예비 창업가로서 또 이런 슬럼프를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타터 제이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